네, 안녕하세요. 시영입니다. 제 약간 우측 하단에 영상이 보일 수 있는데, 하여튼 노트북이 좀 있어서 또 화상이 돼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래는 5월 4일부터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삼가 운동은 또 이론 수업으로 골프이긴 한데, 이 정체성 이론 수업 형태로 돼 있어서 그 이론 수업은 이제 학교 정책상 5월 24일인가 부터 이제 대면 수업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몇 주간은 더 이론 수업을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또 메시지도 보내고 공지도 하겠지만, 당분간은 삼가 운동 골프 수업은 이런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쭉 저희가 김영국 프로 야외에서도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인도 연습장에서도 치는 모습들을 봤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테크닉적인 면, 그래서 쇼게임이 골프에서는 사실상 쇼게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 보시면 이 어프로치라든가 퍼팅을 해가지고 홀에 넣는 게 정말 경기력, 우승을 하느냐, 그런 경기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어프로치와 퍼팅에 대해서 또 김영구 프로가 또 설명하는 거에 제가 또 나름대로 보충 설명하면서 그렇게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나 또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활용함을 밝혀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거가 더 좋겠지만, 눈에 말씀드리지만, 또 김영국 프로가 훨씬 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좀 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제가 또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또 나름대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코로나도 좀 많이 완화되고 그래서 대면 수업이 곧 이제 실기 수업, 다른 실기 수업부터 5월달부터는 진행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좀 빨리 만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하여튼 만나 뵐 때까지 온라인 수업에서 이렇게 또 만나고요. 하여튼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그때까지 좀 같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프로치에 대해서 제가 또 김영 프로가 레슨하는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프로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 주변에, 홀컵 주변에서 이 홀에다 얼마만큼 갖다 잘 접근을 시키냐, 어프로치 영어로 또 접근이죠. 붙이느냐 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홀에 또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홀에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게 어프로치의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짧은 거리에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보통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5, 60m 안쪽에서 하는, 이제 그거는 부분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낮게 굴려서 하는 어프로치, 그 다음에 또 붕 띄워서 하는 로브 샷식의 어프로치 등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또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국 프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어프로치를 가볍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드릴
4, 50m 정도, 스윙 정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 좀 예. 그래서 4, 50m 정도 하는데 뭐 어프로치는 다양합니다. 뭐 5m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10m, 15m, 20m, 30m, 40m, 50m.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풀스윙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어프로치는 샌드웨지나 보통 56도, 58도 각이 누여져 있는 짧은 채로 예, 그걸 웨지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이용해서 이제 홀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한 풀스윙을 했을 때 한 80m 정도가 또 나가기 때문에 80m 안쪽에서는 이 어프로치를 사용하곤 합니다. 네, 치우고요. 보다 좀 아래 정도에서 편하게 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45m, 50m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를 편하게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연습장을 오시면 드라이버부터 잡지 마시고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6도인데 이걸 58도로 꺾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58도로 사용하고 있고 네. 그래서 58도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이제 58도 웨지인데 이 각이 많이 꺾여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로프트 각이.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뭐 60도까지도 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56도 쓰고요. 그래서 웨지는 보통 이제 뭐 샌드 웨지, 피칭 웨지라고 해서 샌드 그다음에 피칭 웨지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56도, 피칭은 뭐 50도, 45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워져 있는 걸로 쓰는데 뭐 기본적으로 요즘 추세는 이제 세 가지 웨지를 사용합니다. 저는 56도, 그다음에 52도, 그다음에 48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56도는 이제 샌드나 모래 벙커에서 할 때나 좀 볼을 띄울 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좀 52도는 샌드에서 거리가 많이 좀 남았을 때 사용하고요. 48도는 요 굴리는 웨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58도는 56도보다 더 똑같이 쳤을 때 볼이 더 로프트가 뉘어져 있기 때문에 볼이 더 많이 뜨겠죠. 그거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한 거리를 툭툭 치면서 예, 그래서 지금 김영국 프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처음에 이제 편한 스윙 거리로 편한 거리를 가볍게 툭툭 친다 그러는데 이제 연습을 처음에 하게 되면 처음부터 뭐 아이언, 뭐 7번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이런 걸 잡고 연습하면 몸에 무리도 갈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윙은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연습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어프로치부터 가볍게 연습하면서 점점 클럽을 지난번에도 뭐 설명드렸지만 클럽을 이렇게 짧은 채부터 긴 채로 이렇게 나가는 방법들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풀어주는 편인데 연습을 하면서도 가볍게 배트를 툭툭 쳐주면서 경직돼 있던 내 몸과 손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서는 헤드 무게에서 볼이 이렇게 채가 짧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툭툭 떨어지는 헤드가 그래서 이 앞으로 병진 운동 되는 게 아니라 낙하 운동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툭툭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편하게 공을 쳐볼게요. 네, 약 한 50m 정도 나가네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프로치 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편한 거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그냥 골프에서 좀 남길 수 있는 거리, 내가 편하게 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놓으면 편하게 플레이가 됩니다.
네, 아주 자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팁으로 설명드리면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요 공을 놓는 위치 이제 채와 손목이 조금 앞에 나가 있죠. 손목이 조금 앞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발도 이제 요 상태에서 왼발이 살짝 하는데 우리가 스윙 자세에서는 보통 이렇게 좀 넓죠. 그러나 어프로치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체중은 왼쪽에다 절대적으로 둡니다. 이렇게 체중이 오른발이 우측으로 왔다가 좌측으로 나가면 뒷땅이나 생크 여러 가지 탑핑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는 항상 백스윙 할 때도 체중을 왼쪽에다 두시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이크 백스윙을 보통 이제 요 정도 이렇게 그걸 이제 거리를 캐리 거리라고 하는데 공이 쳐서 떨어지는 거리를 요 스윙으로 이렇게 저는 커버를 하는데 뭐 조연 설명드리면 뭐 한 5m 정도는 요 정도 한 30cm 정도 빼고 10m 스윙에서는 한 50cm 정도 그 다음에 뭐 15m 20m 이렇게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 크기로 조절을 해야지 빗 맞았을 때도 막 멀리 안 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김영국 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여기 해서 하프 스윙을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하프 스윙 정도면 보통 50에서 60m 정도 저는 뭐 한 60m 정도 이렇게 보고 하프 스윙 하는데 요 뭐 스윙의 크기에 따라서 백스윙도 같은 리듬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프로치는 무난하게 내가 원하는 뭐 정확하게 홀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 근처에 떨어지게끔 할 수 있는 게 또 어프로치의 장점입니다. 네. 그죠? 어프로치를 손목 안 자르냐고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손목이 뒤에서부터 풀려서 내려오면 뒷땅이 날 확률도 많아지고 뒷땅이 나니까 이거를 손목을 끌고 오면서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뒷땅이 나니까 이제 몸을 풀면서 맞추게 되면 탑핑이 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어프로치는 백스윙 올라가서 손목을 너무 강하게 끌고 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대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손목을 너무 이렇게 이제 골프 스윙과 틀리게 채를 끌고 오게 되면 사실상은 생크라고 그래서 볼이 옆으로 이렇게 빗맞아서 깔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목은 끌고 오되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왼손목이 볼 임팩트 순간보다 앞에 있어서 리드를 해줘서 방향을 그대로 보내주는 게 어프로치에서는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아이언이나 드라이버처럼 힘을 줘서 빵 멀리 보내는 샷이 아니라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내가 살살 달래서 던져주는 듯한 느낌으로 치는 클럽이고. 예. 그래서 스윙은 전체적으로 뭐 힘있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자세 위주로 부드럽게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백스윙 들어서 그대로 예, 그렇죠. 공을 끝까지 보시고 다리 각도, 척추 각도 높이 유지하신 다음에 그대로 회전. 그렇죠. 보시면 체중이 다시 한번 제가 또 정지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힘 조절 너무 강하게 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 그냥 들어서 편하게 가는 거리가 이 스윙의 거리입니다. 같은 스윙에서 거리를 더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정도 들어서 지금 50m가 갑니다. 그러면 40m가 남았으면 같은 힘에서 스윙 크기를 줄이면 되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스윙 크기로 거리를 조절하는데 이게 짧게 들어서 세게 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물론 잘 맞았을 때야 상관없지만 빗 맞았을 때는 뭐 볼이 어느 정도 굴러갈지를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스윙 크기로 부드럽게 채를 떨겨주는 느낌으로 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낼 거리가 남았으면 같은 힘에서 스윙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자 임팩트 순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매트니까 임팩트가 똑같이 들어가면 거리가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필드 가면 러프, 페어웨이, 또 긴 러프도 있을 거고 골프장마다 잔디도 다르니까 요 나의 기준점의 거리가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골프장 상황에 맞춰서 거리 컨트롤을 하는 데도 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건 내가 10m 이제 굴러가잖아요. 어프로치가. 그래서 보면 다들 이제 초보자들이 제일 모르는 게 이 떨어지는 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리, 캐리 거리를 알고 얼마를 굴지. 왜 그러냐면 내가 어프로치 쳐서 그냥 평지에서 10m가 나갔다. 그런다고 해서 이 오르막이랑 내리막은 또 틀리거든요. 경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프로치 떨겠어요. 오르막 이제 보통 뭐 10m를 어프로치를 한다. 그러면 5m 떨겨서 5m 굴러갑니다. 근데 오르막에서 10m 남았다고 해서 5m 떨겨서 5m 굴러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캐리 거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르막에서는 뭐 한 7m 이렇게 떨기고 내리막에서는 뭐 한 3m 떨기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형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중에도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직접 어프로치는 굉장히 이 캐리 거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캐리 거리라는 건 볼이 떠서 떨어져서 구르는 거리 말고요. 떨어져서 떨어지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거리가 없으면 감으로 맞춰치기 때문에 일관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50 좋네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실상은 보시면 체중이 그저 왼쪽에 다 있죠. 예. 그 다음에 손목이 항상 이 클럽 헤드보다 그래서 앞쪽에 나가 있는 그래서 만약에 손목이 여기 있거나 볼이 이렇게 맞으면 왼쪽으로 가거나 또 손목이 너무 앞에 나와 있으면 어때요? 완전히 슬라이스성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프로치는 손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왼손목 요 왼손목을 쭉 리드한다 생각 왼손목을 끝까지 끌고 온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하곤 합니다. 툭 박아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안고 돌아가는 그대로 안고 돌아가시면 돼요. 네, 뭐 저 정도면 뭐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는 일정한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을 치고 안고 예. 이 스윙에서 이제 내가 공을 더 낮게 치고 싶으면 약간 공을 오른발에 두고 손을 더 앞으로 예. 그래서 당연하겠죠. 이 공을 낮게 치고 싶을 때는 공을 오른발 쪽에 가운데에다 뒀다가 오른발 쪽에 더 두면 채가 각도가 쓰면서 당연히 로프트가 작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을 띄우고 싶으면 왼발 쪽에다 치면 떠 올라가면서 맞으면서 이 공은 더 뜨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뭐 낮게 치고 싶으면 똑같이 스윙을 하되 클럽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8도, 56도가 아니라 48도 웨지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좀 더 좀 더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옵니다. 스퍼트를 강하게 해줘서 원래 있던 각도에서 더 세워주면 되고요. 공을 좀 띄우고 싶은 샷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을 좀 왼발에 두시고 또 핸드 퍼스트를 좀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너무 뒤로 하면 네,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린 공을 띄우고 싶을 때는 공을 왼발 쪽에 두고 손은 허벅지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로프트 각도가 높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거는 공 위치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필드를 나갔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럴 때는
공을 낮게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뭐 바람이 안 불고 공을 정말 캐리 거리로 딱딱 세울 때는 공을 띄워 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볼 위치를 이동을 합니다. 똑같은 채라도 그래서 공을 뭐 좀 더 띄우고 싶을 때는 왼쪽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공을 좀 안 띄우고 깔아치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둔다라고 똑같이 스윙을 하되 그렇게 두시면 그 차에서 뭐 공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공 하나 두 개 정도 왼쪽으로 공 하나 두 개 정도 원래 치던 거에 오른쪽에 그렇게 놓고 플레이를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필드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겠지만 약간 뒤로해서 각도를 좀 더 살려주면 기본은 가운데 띄우고 싶으면 왼발 낮게 치고 싶으면 약간 오른발을 놓고 각도 조절을 해주시면 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낮게 가더라도 조금만 띄우더라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또 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어프로치가 잘 컨택이 안 나오셨던 분들은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으로 안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일반성 있는 어프로치를 하시는데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영구 프로가 전체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연습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피드백 해드리면 이 발 위치가 보통 이제 제가 그려보면 우리가 보통은 스퀘어로 섰을 때 이렇게 넓게 예를 들어서 일반 스윙에서 동작을 했다면 뭐 드라이버는 더 넓겠죠. 그러나 이제 어프로치는 요게 오른발이라면 왼발은 약간 체중을 앞에 둬서 사선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 이 간격은 이제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그러나 보통은 뭐 저는 뒤꿈치 간격을 어프로치 할 때 한 10cm 정도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20cm 이렇게 두고 하는데 분명한 건 체중은 왼쪽에다가 실어놓고 백스윙 하더라도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프로치 체중이 오른쪽으로 왔다가 다운스윙 할 때 그만큼 왼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채가 짧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른쪽으로 왔다 왼쪽으로 하는 사람이 뒷땅이 나서 탑핑이 나는 경우들이 많고 제자리에서 뭐 일명 뽕샷이라고 해서 살짝 떴다 떨어지는 그런 샷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어프로치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윙을 손목이 있으면 손목이 항상 이 채보다 일직선상에서 볼이 맞는 게 아니라 약간 손목을 리드해주면서 앞쪽에서 이렇게 이 형태대로 맞는 이게 좀 앞쪽에서 맞아버리면 볼은 뜨겠죠. 뜨고 방향도 틀려지겠고 그래서 특히 어프로치는 여기 머리에 높낮이가 안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라고 해서 뭐 부드럽게 하라고 해서 또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툭 그냥 이렇게 쳐버리면 결국 볼은 제대로 맞지도 않고 딱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도 분명히 지나가는 스윙처럼 쳐주셔야 어느 정도 가속도를 내줘야 좋은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프로치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힘의 세기로 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의 세기보다는 이 거리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캐리 거리, 특히 떨어지는 캐리 거리, 이 런이 발생하는 전체적인 이 거리가 아니라 캐리 거리를 런 발생하는 거리가 아니라 캐리 거리를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 연습 방법 따로 말씀드리면 보통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10m, 그 다음에 20m, 30m, 40m, 50m, 60m, 70m까지 이렇게 어프로치 그리고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해서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스윙 크기로 조절해서 채를 툭툭 아래로 떨겨주면 그 거리가 자연스럽게 나고 항상 잘 맞을 수는 없잖아요. 빗 맞아도 그 거리가 나갈 이제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윙 크기로 조절하면. 그런 힘 조절로 하면 어프로치도 뭐 100m 잘못 맞을 때는 100m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굴러가겠죠. 잘못 맞아서. 그럼 아니면 뭐 내가 50m 치고 싶은데 이게 힘으로 치다가 뭐 밑에 뒷땅이 나거나 그러면 한 30m밖에 안 당거나 그러면 벌써 한 타를 손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프로치에서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윙 크기로 조절하는. 제가 레슨을 해보면 항상 어프로치를 뭐 자세들도 다 이상하고 하는데 그건 자세들은 변형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들이 자꾸 이 캐리 거리가 아니라 전체 거리를 생각하고 자꾸 때리게 되는데 이게 반드시 캐리 거리로 익혀서 스윙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